자, 이제 확통 B2.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순서로 보면은 B1을 보통 선행을 하고 그다음 B2를 하는 게 맞는데 니네가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B2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니네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B1하고 B2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좀 B2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어려운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경우의 수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원류는 참 쉬워. 대부분의 문제집이 이 파트는 쉬워. 왜냐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노가다로 하나하나 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 확통 전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경우의 수야. 이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거야.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처럼 순서를 고려해서 뽑느냐 아니면 그냥 대표 2명을 뽑느냐 이걸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기술들도 내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기술일 뿐이거든. 그럼 이제 뭐 순열을 이용하든 경우의 수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하여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 첫 번째 단원인데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띠는 이 단원이 니네가 더 어렵게 사실을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 지금 선생님이 준비되는 문제는 중딩도 풀 수 있고요. 좀 똑똑한 초딩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위에다 좀 적어볼까? 자, 예를 들어 A, B, B, C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 세 문자를 선택해서 걔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해. 경우의 수가 과연 몇 가지일까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니네가 되게 앞으로 많이 하게 될 일이야.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을. 한 번에 내가 이거를 A, B, C를 어떻게 나열할까를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준을 한번 세워봤대. 선생님도 3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해봤는데 자, 예를 들어 A로 시작을 한다. A로 시작을 한다. A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니면 B로 시작하는 경우, B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면 C로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C로 시작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너의 뒤통수가 나오겠구나. 자, 잠깐 보여줘. 순열은 좀 더 줄게.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거. 자, 그러면은 선생님 A가 일단 고정이 됐으니까 그럼 뒤에 오는 숫자들을 한번 노가다로 확인을 해보면 이 말 그대로 노가다야. A가 올 수도 있는 거고 A를 좀 좋아해. B가 올 수도 있는 거고 A가 올 수도 있는 거고 C가 올 수도 있고 Ca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 B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다. 오케이. B로 시작하는 건 이렇게 7가지. 그럼 만약에 B로 시작을 한다. 그럼 A를 좀 좋아해. 그래서 A를 먼저 썼어. AA.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써볼까? AB, BA. A를 좀 좋아해. AC, CA. 끝인가? 끝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A 2개 썼고 A 하나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럼 이제 A를 쓰지 않는 경우인 BC가 있겠고 CB가 있겠죠.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눠주고 그럼 C로 시작을 해? 그래? 그럼 C로 시작을 하면 C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 AA가 올 수도 있고 A를 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 거야. 난 A를 좋아해. 라는 이런. AA가 올 수도 있고 AB가 올 수도 있고 BA가 올 수도 있고 AC, C는 뭐다? 그지? C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A, AB, BA면 그 다음에 BB 가능하네요. BB, 그지? 이렇게 4가지 경우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두 번째 A를 사용하지 않는다. A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A를 1개 사용을 한다. 아니다. 나는 A를 2개 사용을 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A를 3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한번 칠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면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경우를 나눠줘야 돼. 자, 야 A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는 것도 있냐? 아니면 얘들끼리 겹치는 게 있니?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경우를 나눈 거야. A를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는 거 말고 또 있니? 없지? 겹치는 거 없지? 그건 또 경우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들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A를 쓰지 않겠다는 건 B하고 C만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C, BB가 올 수도 있는 거고 C가 가운데 올 수도 있는 거고 C가 마지막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A를 1개 쓰겠다. 그럼 A를 첫 번째 칸에 쓸지 두 번째 칸에 쓸지 세 번째 칸에 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일단 기본대로 3가지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를 마지막에 사용을 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제 B하고 C를 가지고 얘를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방법이 또 노가다죠.
BB를 쓸 것이냐, 아니면 BC를 쓸 것이냐, 아니면 CB를 쓸 거냐, 또 있나요? A를 하나만 쓸 건데, 그래서 A를 고정했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BC만 쓸 수 있는데, 걔를 가지고 두 칸을 채우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세 가지를 곱하니까 여기는 또 9가지. 그럼 A를 2개 사용을 하겠다. 그럼 3개 칸 중에 어디에 A를 쓸 것인가? 여기 A를 쓸 것인가? 여기 A를 쓸 거야? 여기 A를 쓸 거냐? A를 쓰려고 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여기 썼다 치면 여기에 B 아니면 C가 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얘네 6가지. 자, 선생님 A를 3개 쓰겠다는 건 이건 A라는 거니까 1가지. 그럼 니네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효율적인 거 아니? 요게 좀 더 효율적인 거 같지? 그러니까 니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룰을 잘 세워줘야 되는 거야. 어떤 게 베스트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쉽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주는 건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나는 이게 구별하는 게 편하다라는 기준을 설 텐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는요, 어떻게 C를 사용한다와 C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사람들 마음이야. 나는 B를 안 쓰겠다, B를 1개 쓰겠다, B를 2개 쓰겠다. 그거는 니네 마음인데, 근데 너무 경우를 많이 나누잖아? 계산하긴 편한데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는 거고, 경우의 수를 너무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놓으면 이 안에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C를 사용한다. C를 사용하면 C의 위치를 결정하고 또 하는 거. 또 C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또 A하고 B를 몇 개 쓸 것인가, 또 이건 좀 많이 나눠야 되거든,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누는 요 연습을 니네가 해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올류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중딩 내용처럼 문제 풀 수 있는 거지만 꼭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경우의 수에서 니네가 좀 기억해둬야 될 얘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중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경우의 수를 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이거야.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빼야 된다는 거. 이따가 이거는 예제로 통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의미상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합의 의미로서 왠지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냐면 더해. 의미상 또는 뭐 안경을 썼거나 여자인 애들은 몇 명이냐, 뭐 이런 식의 거나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보면 보통은 더하고, 안경을 쓰고 그리고 뭐 그거다. 그럼 이게 어떤 동시에 그리고의 어떤 느낌이 있고, 다음이죠, 밑에죠. 자, 그리고의 느낌이 있고 느낌상 어떤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었었는데, 첫 번째, 남자 또는 여자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럼 이게 또는이니까, 남자를 뽑는 방법 4가지, 여자를 뽑는 3가지를 더해서 계산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남자 그리고 여자를 뽑는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남자를 한 명 뽑고 그리고 여자를 뽑아라 라고 하면 그건 좀 이렇게 곱하기.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또 또는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서 보통 사용하는 기술들이 된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 들어갈 텐데, 자,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제들은 좀 더 예제를 더 낼 거야. 밑에 유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랑 9개 유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 풀 시간을 먼저 주도록 할 거야. 아침이라 아직 목이 좀 덜 풀렸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아주 쉬워요. 중딩용 문제야. 야, 근데 중간중간 좀 어려운 거 있고 대부분 쉬우니까 너무 애가 별거 아니냐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적당히 보면 됩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정수가 하나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 11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를 뽑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 또는이니까 경우수를 어떻게 하면 얘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1부터 100까지 11의 배수 몇 개냐면 9개, 12의 배수 몇 개? 8개. 둘을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다. 100 안에는 얘네 둘의 그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개 더해서 17개면 정답이 되는데, 예를 들게. 똑같은 상황이야. 첫 번째, 선생님 4의 배수, 이건 적어.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알겠지만 4의 배수는 몇 개냐면 25개가 있고요.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4의 배수하고 5의 배수의 도집합은 뭐냐면 20의 배수인데 그것이 5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5개를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바로 뭐냐? 20의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뭐냐? 야, 10과 서로소야. 자, 서로소가 뭐죠? 숫자끼리 서로소는? 그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야.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중요한 얘기다. 2 곱하기 5가 되므로 10과 서로소나 20과 서로소나 40과 서로소나 다 똑같은 거야. 100과 서로가 똑같은 거야.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해서 발생하는 2하고 5라는 수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내가 2의 배수잖아. 그럼 우리는 2라는 약수를 공유를 해. 내가 5의 배수잖아. 그럼 5라는 약수를 공유하게 돼. 그래서 누군가 서로 소다 라고 하면 그거를 소인수분해 해서 그 소수인 인수, 소인수라 하죠. 소인수. 그거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접근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자, 2의 배수 몇 개죠? 1부터 100까지? 50개죠. 그지? 5의 배수 몇 개죠? 20개죠. 그 다음에 귤의 교집합인 개수 몇 개? 10개니까 여기 10개 들어가면 여기 40개, 10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10과 서로소라는 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60개를 제외한 몇 개? 40개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0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돼. 정리해 줄게. 정리해야 되고. 자, 서로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소인수 분해되면 2 곱하기 5기 때문에 뭐 10과 서로 소인수를 구해라. 100과 서로 소인수를 구해라. 1000과 서로 소인수를 구해라.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인수 분해하면 어차피 2가 5가 나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20과 서로 소다 해도 어차피 인수 분해하면 소인수는 2하고 5밖에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서로 소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자, 나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끔가다 이제 내가 촬영한 걸 내가 보면 내가 너무 좀 약간 인간 흉내를 내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너무 이렇게 좀 막 이게 하면서 이렇게 되죠? 막 이런 좀 너무 흉내내는 좀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튼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갈게. 1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가 돼줘야 되고 여기는 뭐가 오냐면 소수가 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간단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게. 홀수 1, 2, 3, 그러니까 1, 3, 5, 7, 9가 올 수 있으니까 경우에서 5가지고, 그럼 소수는 뭐 있어? 2, 3, 5, 7 있으니까 4가지가 있죠? 그 둘을 곱하면 끝. 근데 지금 뭐 서로 다른 숫자라든지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경우에서 20까지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좀 잉여스러운 문제, 애기들 문제. 자, 근데 3번 문제가 또 바로 빡센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 이름을 정해놔야 니네가 나중에 좀 덜 헷갈려서 문제를 다 먼저 볼게.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서로 바꿔 채점할 수 있는 경우, 자기가 자기 거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뭐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나? 열쇠가 4개고 자물쇠가 4개인데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짝이 맞으면 열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 소방서에 소방관이 4명인데 비상 걸려가지고 급해서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의 모자를 갖지 않는 방법의 수. 우리 마니또 아나? 왜 이렇게 몰래 도와주는 거 있잖아. 4명이서 마니또를 하는 방법의 수. 뭐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자신의 것을 갖지 않는 방법의 수. 이거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방법이 노가다밖에 없는데, 일단은 4명짜리 교란순열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거고, 이따가 선생님이 5명짜리 교란순열도 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뭐 2명, 3명짜리 교란순열도 생각해 보겠지만.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좀 요가다니까 A, B, C, D의 물건을 1번, 2번, 3번, 4번이라 할게. 그래서 자기 자신 거를 갖지 않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조사해 볼 거야. 간다. A가 1번을 가지면 안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을 가질 것 같아. 응? 그치? 그러면은 A가 2번을 가져갔으니 B는 1, 3, 4가 남았는데 아무거나 가져도 사실 상관없거든. 얘가 1번을 갖고 얘가 3번을 갖고 얘가 4번을 가져도 전혀 문제 되지가 않아요. B는 2번만 안 가지면 되니까. 그럼 1, 2가 사용이 됐으니까 남는 게 3, 4인데 3, 4 이러면 곤란하니까 4, 3을 가져줘야 돼. 이런 걸 수형도라고 얘기를 해. 수형도. 나뭇가지로 이렇게. 2, 3 그럼 남는 게 1, 4. 그럼 1, 4 곤란해? 4, 1 가능해. 그럼 2, 4면은 1, 3 남았고 3, 1 안 되니까 1, 3 가능해. 자, 3 볼까?
이제 3을 사용을 했어 1번이. A가 3 썼으니까 남은 건 1, 2, 4인데 B는 2를 못 쓰거든. 그냥 어쩌게 뭘 써야 되냐면 1 아니면 4번을 사용을 해줘야 돼. 그럼 3, 1. 그럼 남는 게 2, 4. 2, 4 이러면 곤란하니까 4, 2. 자, 3, 4면 1, 2가 남았거든. 근데 여기 1, 2가 지금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1, 2로 나눠질 수도 있고 2, 1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자, 1이 4를 가져갔네. 1이 4를 가져갔으니까 남는 건 1, 3, 1, 2, 3, 1, 2, 3. 근데 2는 안 되니까 여기서 1, 3으로 나눠지게 되고 4, 1이면 남는 게 2, 3이니까 2, 3을 가져가 되고 4, 3면 또 마찬가지로 1, 2나 2, 1이 가능하다. 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4명짜리 교란 순열은 9가지구나. 매번 하기 싫으면 교란 순열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거 내가 수업 진행하다 보면 맨날 물어봐. 이거 뭐예요? 그럼 내가 교란 순열 그러면 맨날 그래. 교란 순열 그러면 맨날 그런다고. 4명짜리 교란 순열 9가지인데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것도 3가지고 이것도 3가지고 이것도 3가지네.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야 봐봐. A가 그냥 자기 게 아닌 걸 갖는 2나 3을 사나 가는 게 다를 게 있나? 그냥 A가 자기 자신 거를 안 가졌을 뿐이잖아. 그지? 잠깐만. 한 친구가 왔어. 그냥 온 친구야. 가빈이? 그지? 그리고 아닌데? 쟤는 얘가 문자 드린 거 같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재원? 재환이 아프다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재원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걔는 왔나요 지금 조재환? 이게 병결. 네네. 맞고 현규? 장영규?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잠시만요. 정리할게요. 강영규, 김민서, 김영서, 안덕모, 조성민, 최가빈, 최송혁, 현승민. 이름 안 부른 사람. 너 이름이? 저 믿음. 믿음이. 네, 감사합니다. 너 아까 화장실 가서 내가 못 불렀구나. 그랬구나. 자, 생각해봐. 아니, A가 자기 거 안 가진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야, 사실은 이거 안 했어도 됐겠다, 그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이해하니? A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2를 가지나 3을 가지나 4를 가지나 달랄 게 있어? 똑같잖아. 그럼 사실 요거 하나만 하고 그냥 곱하기 3 했어도 되는 건데 하여튼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텐데 야, 2명짜리 교란 순열은 몇 가지일까요? A하고 B가 있어? 2, 1 갖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2명짜리 교란 순열은 한 가지야, 그지? 니네 둘이 서로 자기 걸 안 가지면 네가 이거 갖고 얘가 이거 갖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 3명짜리 교란 순열을 볼까요? 3명짜리. 그럼 이제 A가 내 거 아닌 1, 2, 3번 중에 내 게 아닌 2번을 가졌다 쳐보자. 그럼 남는 게 1, 3이니까 1, 3은 안 되니까 3, 1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A가 만약에 3번을 가졌다라고 하면 1, 2가 남았는데 2, 1 안 되니까 1, 2. 그래서 꼴랑 2가지밖에 안 되겠지. 물어보겠냐? 물어보면 하지? 물으면 해, 이거는. 자, 5명짜리를 볼 텐데. 자, 보세요. A하고 B하고 좀 누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경우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하진 않을 거야. 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어. 물건의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럼 A가 1번을 가지면 안 되니까 2번을 가졌다 치자. 그럼 3번 갖는 거, 4번 갖는 거, 5번 갖는 거 다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요거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해도 되겠다? 얘가 2를 가지나 3을 가지나 4를 가지나 5를 가지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A가 2번 가졌어요. 한 다음에 그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돼. 자, 결론을 얘기할게. 결론은 44가지야. 즉 여기에 11가지 경우에서가 나와. 그래서 요거 44가지 물어보긴 좀 애매해.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분명히 학교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 분명히. 5명짜리까지. 6명짜리는 못 물어봐. 왜? 그거 하면 시험이 끝나거든. 6명짜리 노가다 하면 그 시험이 끝나요. 한 100몇, 한 몇 시까지가 나와요. 이거를 그 A4 용지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까지 물어보는데, 그 요거까지만 노가다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니네가 한번 해봐. 11가지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해봐. 지금. 자, 11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나도 해볼게. 자, 얘가 2를 가져갔으니까 얘가 1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3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4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5번을 가져갈 수도 있지. 2, 1. 그럼 3, 4, 5가 남았으니까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럼 2, 1, 4면은 남는 게 3, 5니까 5, 3 2, 1 오면 남는 게 3, 4니까 3, 4 2, 3 그럼 남는 게 1, 4, 5 여기도 1이 올 수도 있겠고 4가 올 수도 있겠고 여기 5가 올 수도 있겠고 1, 2, 3이니까 4, 5니까 여기는 5, 4 2, 3, 4니까 남는 게 1, 5여서 5, 1 2, 3 오면 1, 4 남으니까 1, 4가 와야 되는 거고 2, 4면은 이제 남는 게 1, 3, 1, 3, 5니까 1, 3, 5니까 1, 5고 3보다 5고 1, 2, 3면 남는 게 3, 5가 남아서 5, 3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4 오면은 남는 게 1, 3이니까 1, 3도 올 수 있고 3, 1도 올 수 있고 1, 3 올 수 있고 3, 1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 오면 남는 게 이제 뭐냐면 1, 3, 4니까 3보다 1, 4 와야 되고 1, 2 오면 남는 게 3, 4니까 4, 3 안 돼서 3, 4 돼야 되고 그 다음 2, 5, 4면 남는 게 1, 3이고 그래서 1, 3 올 수 있고 3, 1 올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난 다 구했어. 잘 구하지? 다 구해봤니? 자, 니네가 만약에 11개가 안 나오면 내가 뭘 빠뜨렸는지를 니네가 꼭 확인해 봐야 돼. 자, 이런 수용도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게 된다. 또 해봐. 시간 더 줄게. 나왔어? 안 나왔음? 자,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니네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좀 외우기도 외워야 된다. 자, 4명짜리 교란 순열은 9가지, 5명짜리 교란 순열은 44가지. 이거는 수용도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니네가 시험 시간에 하면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촉박한 시간 하면 좀 이게 막 쫓기다 보면은 막 빠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자, 이런 게 교란 순열이었습니다. 나머지 또 금방 녹아달아. 금방 할 거야. 어디 나왔어 다? 나니? 오케이. 말투가 자꾸만 범죄도시. 내가 한번 할 거예요 진짜. 가발 사가지고 내가 소개 영상에다가 장첸 머리 하고. 장첸 알아 장첸? 내가 네 돈 받으려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되니? 그렇지? 내가 그거 내가 분명 합니다. 소개 영상에다가 내가 네 성적 올리는데 내 이름까지 알아야 되냐 하면 저 엘리베이터 영상에다가 한번 내가 부끄럽다고 반 옮기는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부끄러워 그러면서.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z의 개수인데 이것도 사실 노가다를 떼야 되는 문제야 결국에. 근데 좀 팁을 주자면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띄는 게 일단 원칙이 돼요. 왜냐면 빠지는 부분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연수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 z가 1이야. 그럼 휙 넘어가서 x 더하기 6y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30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또 x의 노가다를 띄는 것이 아니라 y다가 이제 노가다를 띄는 거야.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노가다 띄는 거야.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가 1이다. 그 얘는 24가 되겠죠. 얘가 2다. 그럼 이제 10이 빠지니까 3 되고 4 되고 5 안 되겠지. 얘가 5가 돼버리면 x가 0 되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꼴랑 몇 개? 4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노가다를 띄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z가 만약에 2야. z가 2면 오케이? x 더하기 6y가 얼마야? 자, z가 2면 20이고 넘어가니까 이거 20이거든. 그럼 이거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까지 가능하겠죠. 6, 3, 18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이제 3가지가 되고 일단 z가 3이다.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6y가 얼마가 되냐면 휙 넘어가서 10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1 되고 4가 되는 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경우에서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노가다를 떼어주시면 돼. 근데 밑에 보면은 뭐 우표를 몇 개를 샀고 했거든? 그 잘 니네가 사용하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해주는 건 좀 너네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같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지는 건데 만약에 문자가 같은 게 존재하잖아? 그럼 조금 어려워져. 근데 지금 그거 하면 좀 약간 빡세니까 전개라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이 예를 들어 만약에 뒤에 있는 요거 제외하고 앞에 것만 놓고 보면은 항이 3개고 항이 3개거든? 그러니까 전개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로 중에 내가 하나의 항을 선택을 하고 또 두 번째 가로 중에 항을 하나 선택해서 걔를 곱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을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여기서 항을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여기서 항을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8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하게 되면 18개의 다른 항들이 나오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전개라는 것도 일종의 경우의 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게 이제 5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됩니다.
알겠냐? 이것도 좀 쉽죠? 여긴 좀 쉬워, 이번 단어는. 자, 넘어가서 이제 6번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자, 2250의 약수의 개수부터 일단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니네가 2250을 소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소인수분해를 미리 해놨죠. 2250을 소인수분해 내가 미리 해놨어. 이게 보이지? 자, 2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자 5의 3승이라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소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약수 개수를 물어봤어. 그냥 약수 개수를 물어보면 여기다 1도 하고 여기다 1도 하고 여기다 1도 하고 곱하지. 그 이유도 혹시 알고 있니? 곱셈의 기본수인 1에다가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빵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1에다가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곱할 수 있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럼 3은 안 곱할 수 있고 한 번 곱할 수 있고 두 번 곱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발생하고 얘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발생하니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24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볼게. 홀수래. 그럼 좀 옵션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은 홀수라는 건 얘를 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2를 아까 곱할 거냐 곱하지 말 거냐 했는데 그 이번에 2를 곱하지 얘 말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문제 정답이죠. 자,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3은 막 곱해도 되거든. 안 곱해도 되고 한 개 곱해도 되고 두 개 곱해도 되니까 경우의 수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개다? 12개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한 발 더 나가서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야. 9의 배수. 야, 그러면 3 두 번 곱해야겠다. 무조건 선택지가 없는 거지. 그럼 가운데가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가운데가 한 가지. 자, 2는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5도 마찬가지로 안 곱해도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도 되니까 경우의 수 네 가지 돼서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8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한번 시켜볼까? 야, 10의 배수 몇 개일까? 10의 배수.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10의 배수. 자, 10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란 뜻인데 생각해볼게.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었는데 2 반드시 곱해야 되니까 2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3은 안 곱해도 되고 한 번 곱해도 되고 두 번 곱해도 되니까 3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야, 5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5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세 가지겠지. 안 곱하지만 않으면 되거든. 한 번 곱하거나 두 번 곱하거나 세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5를 안 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한 번 곱해도 되고 두 번 곱해도 되고 세 번 곱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우 세 가지에서 9개의 약수가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이런 내용까지 같이 6번 문제는 정리해 주세요. 자, 배수 개수라는 문제가 결국에 이제 경우의 수에 의존을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잉여스러운 문제예요. 아주 잉여스러운 문제입니다. 중딩용 문제입니다. 중딩용 문제. 목이 아프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단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 알겠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 방법이 좀 다양해. A에서 B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점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좀 많지.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 D, B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자, A에서 D를 거쳐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A에서 출발해서 D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있겠다.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길인 것 같아. 그죠? 괜히 따로따로 놨는데 이 경우에서 이제 두 가지. 자, A, C, D 코스 가볼까요? 세 가지에 요렇게 자, 미쳤냐? 자, 세 가지에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되겠지? 그 해볼까요? A, C, D, B거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거쳐 여기를 거쳐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세 가지에 한 가지에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세 가지에 한 가지에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D, C, B입니다.
어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거쳐 여기 거쳐 여기 가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네. 한 가지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A, D, B를 가는 방법은 한 가지에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어떡한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경우에서의 합법칙과 곱법칙이야. 여긴 그리고야. 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C에서 B로 가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서는 나중에 다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서는 22가지.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요건 좀 재밌어. 요거는 우리 중딩 때 안 했던 문제라 어려운 건 아니고 재밌으니까 한번 보자. 자, 1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100원짜리 동전 7개 하고 500원짜리 동전 1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고 또 금액의 수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방법하고 금액이 달라. 예를 들어 만약에 100원짜리를 주는데 50원짜리를 2개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원을 주는 것일 텐데 방법은 이 2개를 다른 걸로 보는 거고 금액은 이 2개를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 뭐가 더 어렵냐? 금액의 수가 좀 더 복잡해. 방법의 수가 좀 더 쉽고 방법의 수는 거의 약수개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수개수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의 수부터 한번 줘볼게. 자 간다. 10원짜리 하고 50원 10원짜리 하고 100원짜리 하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자 방법의 수부터 먼저 조사를 할게. 10원짜리 동전을 안 줄 수도 있지. 1개 주고 2개 주고 3개 줄 수 있지. 또 10원짜리 때문에 경우수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4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1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줄 수 있으니까 약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100원짜리가 7개니까 100원짜리 8가지 경우수 나오게 되고 500원짜리 몇 개 경우수 2가지 경우수 나와서 자 얼마니? 88은 64가지 경우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니?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거 말 없어도 내가 10원짜리도 안 주고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0원짜리도 안 주는데 그게 지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 한다?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 그래서 63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국어적인 의미만 좀 주의하자. 자 이제 금액의 수가 문제인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중복이 없지. 만약에 1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100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없어. 겹치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500원이 겹쳐. 500원을 500원짜리로 줄 수 있고 100원짜리 5개로 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겹치거든. 그래서 화폐를 통일을 할 건데 이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는 큰 금액을 100원짜리 5개를 추가하는 그러니까 잔돈으로 요거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잔돈으로. 그러면은 10원짜리 동전은 3개가 되는 거고 100원짜리 동전은 12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돼.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래서 B 1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4가지. 자 1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13가지. 그래서 얘가 52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한 개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냐면 51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왜 환전을 해야 되느냐? 뭐 그 개념을 보면 볼게. 500원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 5개 지불하는 거하고 500원짜리 1개 지불하는 게 같은 금액이 돼야 돼. 방법 수가 같은 방법이 된다고. 그러니까 방법으로 보면 다른 금액이 방법이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같은 금액이 되죠. 그럼 얘하고 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되거든. 근데 100원짜리를 없애자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300원을 지불해라. 그럼 300원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100원짜리 5개를 500원짜리로 바꿔서 하나의 금액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그 300원이라든지 4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큰 금액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못 지불하는 금액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한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적어주세요. 이 예를. 예. 자, 10원짜리 6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 그 다음 100원짜리 1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방법의 수는 쉽죠? 이거 7가지. 이거 3가지. 이거 2가지인데 하나 제외. 6, 7은 42. 에서 1을 뺀 41가지. 자, 금액. 야, 100원짜리 겹치지? 그래서 이 100원짜리 50원짜리 다 바꾼단 말이야? 근데 50원짜리도 또 겹치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다 1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다.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지금 현재 100원을 지불하는 그 금액이 겹치니까 100원짜리 하나 쪼개가지고 50원짜리 4개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도 겹치니 이것도 바꿔서 여기에 26개의 10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6개의 1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 27가지. 26개니까. 근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한 개를 빼주니까 2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대표형 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색칠하는 방법의 수. 중딩용하고 고딩용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 이따 예를 하나 들어줄 거고 그 예까지만 딱 적어주시면 뭐 웬만한 문제집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기출문제 빼고는 아마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4개의 영역 A, B, C, D의 4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깔을 중복해도 사용해야 한대. 근데 이웃한 곳을 구별할 수 있게끔 인접한 곳만 다른 색깔 칠하고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번 칠하고 아니야 미안. 여기 1번 칠하고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색깔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곳은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을 먼저 칠해야 돼. 얘는 지금 2개의 면과 이웃하고 있죠. 얘도 2개의 면과 이웃하고 있죠.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3개의 면과 이웃하고 있지. 그래서 BD를 먼저 칠해줘야 돼. 왜냐면 문제가 생길 건 많은 면과 이웃하는 놈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을 먼저 칠해주는 거야. 자, 그래. 그러면은 1, 2, 3, 4 중에 여기를 칠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얘를 1을 칠했다 칩시다. 그 다음 얘 생각하는 거야. 얘는 얘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냐?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을 칠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 3번 칠해도 되고 4번 칠해도 되고 여기도 3번 칠해도 되고 4번 칠해도 되고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8가지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데 문제는 이건 너무 쉽고 결국에 니네가 나한테 질문할 게 뻔한 한 문제가 거기 아마 올류교재 아마 유제 4번에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접근하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주도록 할 거야. 자, 거의 같은 문제인데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자, 원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쭈글쭈글쭈글 돼 있고 직선으로 돼 있고 삑삑 돼 있는 이 5곳을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건데 문제에 주어진 똑같아.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이 가능하나 인접한 곳은 다르게 칠하는 방법의 수 5가지를 지금부터 이 5가지 곳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2가지 풀이로 보여주도록 할 거야. 2가지 풀이로 보여주도록 할 거야. 2가지 풀이로. 자, 여기를 가, 여기를 나, 다라, 마라고 얘기를 하고 칠할 수 있는 색깔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 문제랑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게 자,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다 1번 칠하고 여기다 2번 칠하고 여기다 3번을 칠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에 3번 칠할 수 있지. 여기에 3번을 만약에 칠하잖아.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지. 1, 3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여기 3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4번을 칠하지.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니네가 막 그냥 칠하면 분명히 오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는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할 거냐 다른 색깔을 칠할 거냐 기준으로 좀 나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가보도록 할게.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다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5가지가 돼. 여긴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칠했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 다음에 말을 칠하는 방법이야. 경우의 수 몇 가지면 4가지가 돼. 4가지. 경우의 수 4가지.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을 칠했다고 생각을 할게. 그나가 얘기했지만 이 나라에 같은 걸 칠하냐 다른 걸 칠하냐가 이 가에 칠할 수 있는 색깔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를 2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뭐냐면 나하고 라를 같은 걸 칠할 것이냐 아니면 나하고 라를 다른 걸 칠할 것이냐로 이제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말고 없죠? 중복되지 않지? 빠트림이 없고 이게 나누는 건데 그럼 나하고 라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
그럼 라를 칠하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인데 라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일걸? 예를 들어 얘에다가 3번을 칠하면 의무야. 라에다가 무조건 3번을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걸 칠한다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걸 칠하겠다? 그럼 라를 칠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자 집중해야 돼. 중요한 거야 진짜. 라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 색깔이 안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가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가를 칠하는 방법. 너무 어려워? 졸립지? 야 봐봐. 다하고 마하고 나하고 라에 근데 지금 같은 걸 칠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방법? 1, 2, 3, 4, 5 중에 그제 1번 못 쓰고 3번 못 쓰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나하고 라하고 같은 걸 칠했다? 그럼 예를 들어 3번 다른 걸 칠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4번을 칠했다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은 1도 안 돼, 3도 안 돼, 4도 안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9가지고 여기는 12가지니 답은 어떻게 구한다? 자, 5 곱하기 4 곱하기 9 더하기 12. 그래서 경우의 수는 420가지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보통의 문제집 풀인데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풀이가 있어요. 문제가 좀 심한 문제로 가잖아. 이거보다 더 복잡한 케이스.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까먹지도 않고. 자,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풀이 주방장 추천 메뉴가 아니라 선생님의 추천풀이를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건데 나는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4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는 못 칠하거든. 3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 생각을 하겠다. 니네 팩토리얼은 아냐? 1, 2, 3, 4, 5의 곱을 5팩토리얼? 그건 중2 때 배우나? 배워 안 배워? 중학교 때? 안 배워? 그럼 알려줄게 지금부터.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땡에서 n까지 곱을 n의 계승이자 n 팩토리얼, n 느낌표로 표시를 합니다. 이따 수련할 때 정리하겠지만 지금 좀 쓰려고 지금 하는 거야. 야, 그러면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5곳을 칠한다? 그럼 이거는 중딩 문제야.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뭐. 그렇지 않아? 5가지 색깔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됐느냐? 120가지가 되게. 자, 이제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순서대로 생각하자. 처음에 먼저 뭘 해야 되냐? 안 쓸 색을 결정을 해야 돼. 내가 5가지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4가지 색깔만 쓰겠다라는 얘기는 그럼 저 중에 누군가는 안 쓰겠다는 뜻이거든. 걔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5가지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5번을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색깔은 4가지인데 칠해야 될 곳은 5가지니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2번 쓸 색, 2번 사용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인 거야. 1, 2, 3, 4 중에 누군가는 2번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1을 2번 사용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니네가 이렇게 듣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럼 3번째, 그걸 어디에 쓸 건데? 자,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는데 어디 칠할 수 있니? 같은 색깔 2색을 칠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하고 어디가 있어? 그지? 가, 마가 있고 나, 라가 있죠. 여기 말고 있나? 없지?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에 칠할 것이냐? 그 경우의 수가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여기 칠했다 치면 자, 이제 나머지 3가지 색깔을 서로 다른 곳에 칠하는 거니까 자, 나머지 경우의 수, 나머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 6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쪼라락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0에 40에 얘가 240까지. 이제 3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게. 똑같이. 근데 이게 니네가 보면은 이게 선생님 더 쉬운데요? 할 거야 아마 지금 상황에선. 근데 이거 연습하면 이게 훨씬 더 쉽고 어려운 문제 수능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거의 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못 풉니다. 자, 갑니다. 선생님, 그럼 먼저 안 쓸 색. 내가 3가지 색깔만을 쓰겠다는 거는 이제 2가지 색깔을 안 쓰는 거니까 이거 좀 손 노가다 좀 할까?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안 쓸 색깔을 선택하면 10가지.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조합에서. 그러니까 적어두긴 해. 뭐라고 하면은 얘를 OC라고 해. 5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방법의 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합을 다 할 거잖아, 그제?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이걸 다시 보면 그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적어는 놔. OC라고. 여기의 의미는 그거야. 오늘 배우진 않아. 5명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대표 2명 뽑는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오늘 하진 않아. 하여간 나중에는 이렇게 노가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쓸 거야. 4번하고 5번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 센터를 칠할 다를 칠하는 방법의 수. 다에 칠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야. 1번, 2번, 3번 중에 가운데 센터 칠할 거. 그래, 나는 대표 1번을 가운데 칠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2개, 3번 2개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에 2, 2, 3, 3이 올 수도 있는 거고 2, 2, 3, 3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되게 된다. 요게 60가지. 다 더하면 같은 경우의 수 나가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경우의 수예요.